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마감 3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마감 전략 클로징벨 플러스와 함께 하시죠. 일단 현재 시장 상황 보시면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도 한산하고 뭔가 주도주가 나타나지 않는 재미없는 장일 줄 알았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지수가 모두 다 빨갛게 불이 들어와 있죠. 현재 코스피의 경우에는 강보합에서 코스닥은 1%대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그동안 지수를 좀 받쳐줬던 대형주 그리고 PBR주들보다는 오늘 로봇, 반도체주들의 오름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호소식으로 인해서 2차 전지주들의 강세도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을 연휴를 앞두고서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건지 이 연휴 전에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정말 어렵게 두 분 모셨습니다. 엠뱅골드 매니저와 함께 이 시간 채워보도록 할게요. 정종택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원래 저희가 항상 역전의 승부사로 바로 종가 베팅 종목을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일단 갖고 있는 것들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고 나서 두 분이 정말 작심하고 가져온 내일을 위한, 다음 날을 위한 종목도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외로 시장이 좀 활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백인현 매니저님, 네. 어떤 요인 때문일까요? 전반적으로 기존에 이제 저 PBR 쪽으로 몰렸던 수급이 고 PBR 쪽으로 많이 옮겨가면서 그런 건데요. 일단 고 PBR 관련 종목으로 대표적으로 2차 전지랑 반도체 이쪽이 있는데 네. 그쪽에서 다 호재가 나왔습니다. 일단 로봇 쪽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생각보다 빨리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로봇주로 수급이 많이 몰렸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ARM홀딩스가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났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예상치도 더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로 훈풍이 불었고 특히 HBM 관련 종목인 한미반도체가 오늘 시장을 주도하면서 전반적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차 전지도 잘 아시겠지만 LG화학이 미국 제너럴 모터스 쪽으로 25조 원 규모의 대규모 이제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강세를 보였는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일단 시장의 수급이 일단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우상향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전기차 수요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다만 반도체 쪽은 최근까지 저 PBR 종목들로 수급이 몰리면서 상당히 많이 눌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설 연휴 끝나고도 저는 지속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짐이 조금씩 이번 주에 보여지다가 오늘 코스닥에 정말 이 불을 뿜는 상승이 나와주면서 연휴 이후에 시장이 이렇게 바뀔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하나씩 오늘의 지수 누가 끌어올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의 특징 확인해 보시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은 저 PBR과 그리고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한미 반도체도 살짝 나오긴 했지만 오늘 대다수의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과연 이 시장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저 PBR 성장주. 이 포트 정리를 몇 퍼센트의 비중으로 하는 게 좋을지 정종택 매니저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명확하게 좀 구분을 나눈다는 게 우선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저 PBR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적으로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밸류 프로젝트라든지 다양하게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 한 30% 정도는 저는 이제 채워가는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좀 시세가 났기 때문에 수익 난 종목은 일부 좀 수익으로 좀 챙겨 두시고 그리고 한번 조정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또 그 지주회사라든지 금융지사 금융지주사들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의 어떤 밸류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모아가는 전략들이 좀 맞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제 성장 섹터가 강했던 이유를 좀 짚어보자면 전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고요. 이제 M7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올해에도 시장의 주요 화두가 이제 AI 이런 부분들이 붐이 계속적으로 이뤄지면서 랠리들을 계속 좀 펼쳐갈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 PBR주들을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네. 이제 성장 섹터, 그러니까 주가의 성장은, 주가의 이제 상승은 그 기업의 이제 실적 성장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지사 좀 쳐다본다면 저 PBR주이면서도 저 PER주까지 좀 이런 교집합이 좀 만들어지는 기업들을 찾아 나가는 것도 하나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상당히 많이 조정받았던 쪽이 로봇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기술적으로 되돌림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요. 아무래도 이 반도체 쪽이나 성장 섹터에 이제 기존에 이제 1월 달에 좀 고점에 좀 들어가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이쪽에 대한 어떤 트렌드는 올해도 계속적으로 좀 지속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모아가고 좀 평단 낮추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설 연휴 이후까지도 그리고 그 앞으로 뭐 1분기, 2분기 올해 내내 주도할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거래 대금입니다. 이런 어떤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좀 유입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보게 되면 코스피와 코스닥 양 증시의 거래 대금을 합했을 때 한 20조 원 정도 평균적인 수준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좀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뭐 저PBR주도 좋고요. 그리고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강세를 보일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 PBR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걸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지금 시장이 선택한 건 맞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서 발을 빼다가 갑자기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유입된 거는 이 저 PBR, 밸류업 정책 기대가 한몫을 했는데요. 정말 역대급으로 순매수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실제로 옆에 보이는 자료를 보면 역대 순위를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사유 2위에 지금 밸류업 정책 기대감에 저 PBR 업종, 특히 자동차와 금융주 등을 매수했던 날이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블록딜로 인해서 매수했던 그 다음 순위로 정말 많은 분들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 기관이 저 PBR주들을 사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많이 속해 있잖아요.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계속 발을 뺐던 외국인과 기관을 야, 우리 시장도 이렇게 매력적이야 라면서 돌려오게 했던 게 이번에 프로젝트인데 그걸 봤을 때는 완전히 저 PBR주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정종택 매니저. 네. 계속 시장이 그래도 선택한 키워드라고 하니까 그 안에서 정종택 매니저가 눈여겨보고 있는 저 PBR주. 네. 그리고 아니다. 오늘 시장에서 변화가 보이니까 성장주 안에서 나는 이 종목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나씩 골라주시면요. 네, 우선 저는 이제 지주사라고 한다고 하면 계열사들로부터 이제 로열티를 받는 수익 구조가 대부분일 텐데 그 외에도 뭐 본업들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 또는 아직 상장되지 않은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대표적으로 이제 LS 좀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 드려보자면 이제 CJ라는 기업도 CJ 올리브영이 아직 상장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을 두 가지로 좀 같이 갈 수 있는 기업도 한번 얘기 좀 드렸고요. 반도체 쪽은 오늘 사실 뭐 한미반도체가 오늘 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굉장히 큰 시세를 분출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보는 HBM 관련된 이제 대장주들이 랠리가 한번 다시 날 것 같아서 아직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같이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PBR 탑픽주로는 LS, 반도체 탑픽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백인현 매니저는 어떻게 포트 비중을 둘 건지 각각 또 한 종목씩 꼽아주시죠.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 PBR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올해 2월 달에 저 PBR 밸류업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 방안이 나오는 시점이 오히려 저는 고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3월 달에 최종안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일단 2월 달에 저 PBR 관련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낙폭이 컸던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PBR 관련 종목들보다는 고 PBR 관련 종목들인 특히 반도체 관련 종목들 위주로 비중을 조금 더 늘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저 PBR 관련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매집을 하신다라면 물론 이제 금융주들도 잘 가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자동차 관련 종목 중에서는 뭐 현대차가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장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현대차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서브를 하나 더 보신다라면 기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 PBR 관련 종목들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HBM, CXL 최근에 여러 이제 반도체 키워드 중심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르다 보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IP 종목들이라든지 팹리스트 종목들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종목들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쪽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IP 종목 중에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 PBR 쪽에서는 자동차 그리고 금융 이야기해 주셨고요. 네. 고 PBR로 봤을 때는 반도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두 분의 선택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PBR 단으로 본다면은 정말 실적도 받쳐주고 여기에 주주 친화 정책을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자금 여력에 있는 자동차 쪽 눈여겨보시고요. 성장으로는 반도체 필수로 가져가야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시장 안에서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돌파주 보시죠.
오늘 한미 반도체 주가 급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억 원가량의 자사주 소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이 저 PBR주만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 두 분 따라가시겠습니까? 의견은 매수 매도 나뉘어졌네요. 백인영 매니저님. 한미 반도체 이 시총이 큰 종목이 무려 20% 넘게 급등하면서 뭐 상한가까지 갈까라는 기대감을 살짝 불러일으켰는데 매도 의견이라뇨? 네, 일단 뭐 대표적으로 HBM 대장주이죠. HBM 대장주이긴 하지만 한미 반도체는 지난해 워낙 많이 올랐고 사실 엔비디아보다 상승폭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 한미 반도체는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는 오히려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최근에 많이 눌렸던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일단 분할 매도 의견 드렸고요. 그럼에도 분할 매도 의견 드렸던 거는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할 매도 하시면서 최근에 이제 조정을 많이 보였던 뭐 전공정 부품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그리고 HBM 관련 종목들, 반도체 IP,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최근에 조정을 보였던 종목들 많거든요. 오늘 물론 이제 급등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접근을 하시더라도 이미 많이 오른 한미 반도체보다는 뭐 다른 이제 반도체 IP나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쪽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공정 소재단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조금 더 좀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분할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분할 매도하고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거고요. 반대로 정종택 매니저는 매수 버튼 이야기를 눌러주셨는데 백인영 매니저의 좀 반박할 만한 근거 있습니까? 사실 이제 매수, 매도 이게 표현은 다른데요. 결은 비슷합니다. 제가 얘기 드렸던 매수도 조정시 매수고요. 지금 당장 뭐 종가 매수라든지 따라붙을 자리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한미 반도체는 작년 3분기 때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 발표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실적 기대치보다 높은 4분기 실적들을 발표한 부분들과 자사주 소각했다는 부분들이 좀 맞물리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가두리에 갇혀서 움직임이 크지 못했는데 오늘 굉장히 좀 시세를 분출했다라는 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한미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상징성이라는 거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조정치 좀 매수로 좀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도 많이 좀 주가가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당장에 접근한다고 한다면 바닥에서 조금 더 추세를 만들고 있는 반도체나 특히나 이제 HBM 향 쪽으로도 4분기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기업들 가져가는 게 좀 맞다고 좀 보여집니다. 한미 반도체 매수긴 하지만 조정시 매수고 종목 교체로는 HBM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 HBM 관련주가 좀 뜨겁거든요. 혹시 SK하이닉스와 TSMC의 손잡는 이야기 덕분에 오늘 HBM 관련주가 뜨거운 건가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이슈 있었던 거는 그로 인해서 이제 중국 관련된 이제 익스포저가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좀 조정이 좀 컸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이슈가 됐던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드렸던 주성엔지니어링도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장 초반에는 작겠지만 계속 좀 추세를 좀 만들어가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이 HBM에 대한 전체적인 캐파가 커지는 거거든요. 뭐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보다는 전체적으로 HBM이 커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카펙스는 많이 늘려나가지 않잖아요. 다만 선단 공정 쪽에 대한 투자를 계속 좀 늘려간다는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게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이번 4분기에도 뭐 좋은 실적 내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에도 좋은 좀 넘버가 나오는 기업들은 다시 한번 또 주가가 또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더 포인트 있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분들도요. 한미 반도체는 중립, 오늘 좀 과하게 오른 것 같아요. 따라가지 말고 단타 영역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네요.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오늘 시장의 특징주 보도록 하죠. 하락하는 종목 안에서 헬릭스미스가 눈에 띈데요. 내부자 거래 혐의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가 6%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매도해야 될까요? 두 분 모두 매도 의견 주셨네요. 백인영 매니저님. 네. 근데 이게 혐의 포착이 됐고 당국이 조사를 검토한대요. 한 언론사의 보도였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 믿기에는 아직 팩트가 다 나오지 않아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 계속 장 마감할 때까지 고민되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고PBR 관련 종목들이 반등할 때 올랐던 종목들이 2차 전지랑 반도체 그리고 로봇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안 올랐던 종목들이 바로 바이오입니다. 사실 바이오도 지금 많이 눌려 있는 상황에서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부자 거래 의혹 때문에 최근까지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굳이 헬릭스미스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다른 종목들, 다른 바이오 종목들도 이미 저렴해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옮겨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교체 매매 의견을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 현재는 바이오보다는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들로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추후에 연휴 끝나고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집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당장에 굳이 헬릭스미스를 보유하면서 근심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고민거리를 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거리가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쳐내시고 더 좋은 바이오 종목들 많으니까요. 그쪽으로 옮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잡음이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될 수 있고 더불어서 최근 성장주의 반등이 나왔을 때 바이오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들고 가는 게 맞을까라는 의견 주셨는데 백인현 매니저님. 근데 최근 바이오 안에서 살아남은 그룹이 HLB 그룹주가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걸 보면서 HLB의 이 상승이 지속된다면은 다시 한번 과대납국 바이오주 쪽에서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내심하고 있었는데 네. 별로 크게 의미 부여 안 하시는 겁니까? 일단 HLB를 떠나서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들 대장주는 최근에는 셀트리온이었잖아요. 네.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였는데 셀트리온이 다시 한번 부각되기 시작한다라면 다른 바이오 업체들 전반적으로 끌고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시장의 주체가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현재 바이오를 안 사고 있습니다. 반도체랑 저PBR 종목 위주로 수급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바이오 쪽으로 여러분들이 뭐 오늘 당장 매수할 필요는 없겠지만 설 연휴 끝나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헬릭스미스 두 분 모두 매도 의견입니다. 굳이 걱정할 거리를 가져가면서 설 연휴를 보낼 필요는 없어 보인다. 강력 매도도 나왔고요. 현금 확보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보시죠. NC소프트의 실적 부진했습니다. 주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지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정종택 매니저는 종목 교체, 백인현 매니저는 매수 의견입니다.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는 건 당연히 우리한테 매도할 만한 거리를 주는 건데 보니까 현금 확보한 걸 가지고 IP도 사겠고 M&A 효과를 올 한 해 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거든요. 네. 안 믿는 겁니까, 매니저님?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좀 추세를 좀 돌리는 거 좀 확인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제 게임사라고 한다면 이제 신작 게임 또는 이제 기존 게임들의 어떤 캐시플로우가 제대로 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 당장 뭐 숫자가 눈에 보이는 건 없고요. 단순히 뭐 회사 측에서 IR 자료를 통해서 나온 그런 뉴스만으로도 좀 접근하기에는 아직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바닥에서 좀 횡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추세를 좀 못 들으면은 어떻게 보면 좀 악재 뉴스가 나오면서 또 밑에도 추가적인 좀 하락도 있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차라리 종목 교체 대안을 가져가는 게 좀 맞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뭐 이제 숫자도 나오면서 기술적으로도 이제 좀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 교체하는 종목명은 제가 조이시티로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시티는 어떤 매력이 있길래요?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굉장히 4분기에 굉장히 큰 실적을 좀 보여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최근에 좀 반응을 해줬고 뭐 일시적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이미 뭐 숫자 좋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어떤 게임주라든지 이제 엔터주들 그리고 이제 컨텐츠 회사들을 보게 되면 신작에 의해서 굉장히 주가가 좌지우지 많이 되잖아요. 네.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프리스타일이라는 이제 농구 게임 같은 경우 중국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잘 팔리고 있다 보니까 그런 뭐 밑바탕이 깔리고 있는 뭐 캐시카우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또 실적도 나오고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조이시티 좀 대안 종목으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 역시 뭐 개선될 수 있긴 하지만 확인이 필요하니까 이미 확인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조이시티로 나는 맘 편히 가져가 보겠다. 종목 교체 의견이고요. 반면에 백인현 매니저는 NC소프트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보면 오늘은 좀 매도하지만 최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도 연일 들어왔었는데 네. 어떤 매력을 기대하십니까?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지난 과거에는 100만 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지금 그렇죠. 20만 원대에 거래되면서 5분의 1 토막이 났던 종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게임주 투자하실 때 눈여겨보셔야 될 게 신작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판호 이슈가 있고 그리고 회사 자체적으로 주가를 어떻게 끌어올릴지 의지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일단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달에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중국 판호 획득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1조 9천억이라는 현금성 자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M&A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 자체적으로 주가 부양하려는 의지가 있고 이미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지난 1월 말부터 기관 수급이 유입되었다라는 점에서 오늘 조정을 오히려 저는 분할 매수의 기회로 잡으셨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NC소프트는 두 분의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확인하고 가자라는 거에서는 좀 의견이 일치되는 것 같아요. 분할 매수 의견이고요. 그리고 지금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조금 전에 다뤘던 한미 반도체는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매도 의견 주셨잖아요, 잠깐. 지금 바로 종가 매도할까요, 상한가인데? 일부만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일부만 매도해요? 보통 이제 상한가 가면 다음 날 이제 거래될 때 갭 상승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뭐 전량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는 다 혈 연휴 끝나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상한가로 인해서 시가총액은 7조 6천억 원까지 올라와 왔습니다. 한미 반도체 78,500원에서 막판에도 저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이와 함께 오르고 있는 또 다른 성장주, 로봇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의 효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M&A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운명은 어떨지 로봇주도 주도할까요? 정종택 매니저는 보유자의 영역, 백인현 매니저는 매수 의견입니다. 오늘 정종택 매니저님의 그 투자 관점을 들어봤을 때 네. 살짝 보수적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아닌가요? 좀 제 성향 자체가 네. 약간은 보수적인 부분도 사실은 조금 있고요. 저는 굉장히 불나방 급진적이어서 제가 봤을 땐 좀 보수적이에요. 네, 이게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앵커님 같은 스타일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전략만 잘 세워서 접근하면 충분히 또 좋은 또 퍼포먼스 계좌 빌드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약간 바닥에서 전체적으로 초가부터 종가까지 다 챙길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많이 좀 시세가 좀 붙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살짝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고 뭐 조정시 매수 이런 좀 전략들을 가져가는 편입니다. 우선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의 지금 이거를 지금 펀더멘탈로 얘기하기에는 물론 좀 한계점은 분명하게 좀 있겠지만 우선 기대치로 많이 좀 올라왔다라는 거. 사실 지난번에 이제 삼성전자로부터 이제 유중 투자를 받고 나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던 그런 기업인데 다시 한번 또 이제 삼성으로 완벽하게 좀 인수가 된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한번 또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로봇 섹터를 좀 짚어보면 좀 윗골이 좀 달리면서 좀 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충분히 좀 좋은 기업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보유자신 분들께서는 이제 전략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홀딩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외에도 매력적인 기업들은 많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로봇 시장에서 가장 크게 또 성장하고 단기간에 가시적인 숫자가 좀 나올 수 있는 쪽은 이제 물류 이송 로봇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AMR 관련된 기업들인데 사실 그런 쪽은 돈을 좀 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에 대한 공장 투자를 할 때 그와 관련된 물류 로봇들도 같이 좀 입점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중기 보유. 오늘 로봇주도 흐름 좋긴 한데 윗꼬리가 달린 게 조금은 걱정스럽다라는 면에서 보유자 영역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음 LG화학 가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의 상승 또 이 호재가 한몫을 했죠.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양극재 초대박 계약이 나왔습니다. 업황 우려에도 스케줄 차질 없는 건지요? 두 분의 의견은 매수로 일치가 됐네요. 백인현 매니저님. 네. LG화학도요 참 너무너무 저평가된 종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 그 GM과의 계약을 봤을 때 보면은 약간 그 전기차 수요 둔화, 뭐 업황 우려가 있지만 우리 예상한 스케줄 그대로 갈 거야라는 그 확신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거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LG화학을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셨던 게 최근에 전기차 수요가 많이 빠졌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GM과 25종 규모의 양극재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우선 전기차 수요는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보셔도 되는데 결국에는 내연 기관차가 전부 전기차로 바뀐다라는 데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전기차 쪽으로 대체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데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오늘 수급이
졌던 것 같고,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지금 너무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지난 1월 달부터 계속해서 기간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LG화학은 계속해서 이제 저점 분할 매수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살아나야지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살아나겠지만, 최근에 리튬 가격도 저점에서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리튬 가격까지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면 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G화학 분할 매수 의견이고요. 정종택 매니저도 똑같이 매수 의견이네요. 네, 이 주가 위치가 굉장히 좀 낮게 있기 때문에 네. 부담 없는 좀 자리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명은 화학이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양극재 기업도 좀 변모하는 과정 속에서 좋은 또 공급 계약 공시 나왔고요. 아무래도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또 시장 자체도 북미 시장이거든요. 또 이제 GM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속도 조절하겠다, 공장 투자 속도를 좀 완급 조절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있었지만 다시금 그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키면서 우리나라 이제 LG화학과 대규모 또 공급 계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모멘텀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또 긍정적인 흐름들 이어가지 않을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가격 조정도 받았고요, 기간 조정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술적 되돌림도 계속적으로 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LG화학 종가 매수 의견이고요. 오늘 리포트를 찾아보니까 LG화학과 GM의 양극재 장기 계약은 과도한 전기차 비관론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는 리포트도 봤습니다. 화면으로 잠깐 보셨죠? LG화학 두 분의 의견 모두 다 긍정적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 한 5분, 6분 정도 남겨두고 있고,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 그런지 코스피가 현재 동시효과에서는 0.79% 하락을 변동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1.54%의 강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이후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저희 지금 종가 베팅 한번 해볼게요. 얼마 안 남았는데 먼저 백윤현 매니저. 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네,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IMT라는 종목이고요. IMT는 이제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세정 장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CO2랑 레이저로 건식 세정 장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으로 추정되는 미국향 디램 업체 쪽으로 이제 HBM 쪽 건식 세정 장비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얘기가 지난해 7월 달 나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SK 하이닉스 쪽으로도 HBM 쪽으로 건식 세정 장비를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선 마이크론 쪽으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퀄 테스트 통과하고 본격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반도체 미세화가 진행되면서 EUV 공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HBM도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IMT 같은 경우에는 HBM뿐만 아니라 EUV 모두 커버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부터 이제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라면 지난해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 올해부터 흑자 전환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IMT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 보시면서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IM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난 1월 말에 거래량이 한번 유입되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선에서 안정적으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이 조금 들어왔고요. 따라서 지금 IM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가에 종가 베팅 하셔도 될 것 같고, 목표가는 22,000원까지 일단은 단기적으로 짧게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8,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0%의 상승 여력을 단기 목표로 주셨는데요. 네. 기간은 얼마 정도 예측하십니까? 기간은 보름에서 한 달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반도체, 특히나 고퍼주를 본다면은 반도체는 꼭 가져와야 된다라는 이야기 주셨는데요. 그래서 종가 베팅 종목으로 IMT를 소개해 주셨고요. 정종택 매니저의 오늘의 종가 베팅주 예상 수익률 얼마 정도 보십니까? 우선은 미니멈으로 한 20% 정도 좀 산정을 좀 해봤고요. 백윤현 매니저님보다 좀 높네요.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니까 또 목표가 도달하면 또 상향 조정하시지 않을까라고 네. 좀 보입니다. 어떤 종목인지요? 네, 제가 이제 3분기 때 이제 실적 발표하고서 기억났던 종목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보면 이제 KC텍도 장 안 좋을 때 혼자서 시세를 냈었고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아직 좀 시세가 나기 전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준비한 종목은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고요.
작년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은 매출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업황은 안 좋았는데 매출액은 사상 최대치를 찍었고요. 그리고 2022년에 영업 적자를 기록했는데 아마 이제 2023년에는 흑자를 좀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다시 한번 더 큰 폭의 실적 성장하면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오버레이 계측 장비 관련된 부분을 국산화 처음으로 좀 했고요. 뭐 이제 숫자도 좀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고요. 가시적으로 좀 많이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위치도 상당히 지금 시세 분출하고 나서 1월 25일 날 고점을 찍고 한 6거래 정도 가격 조정받고 지금 한 3, 4거래 정도 기간 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평선도 보면 캔들이 다 위로 좀 뚫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구정 연휴에 좋은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준비한 기업이고, 뭐 SK 하이닉스 비중도 높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향후로도 좀 공급하기 시작한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가격 전략 좀 얘기 드리면 매수가는 29,000원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6,500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이 목표가는 1차 목표가입니까? 네, 1차 목표가입니다. 4분기 실적 자체가 훨씬 더 기대치가 높게 나온다면 더 높게 또 상향 조정할 수 있을 기업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현재 매수 가능하고요. 29,000원 선에서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목표 주가 35,000원, 손절가 26,500원으로 두 분의 현재 동시효과 구간 종가 베팅 종목은 모두 반도체 안에서 나왔습니다. IMT와 오로스 테크놀로지고요. 이 한미 반도체 동시효과 구간 주가 분위기 보면은 뭔가 반도체 하나를 들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괜히 들죠.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한미 반도체 여전히 상한가 마감 준비하고 있네요. 78,500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와 함께 HPSP도 정적 발동 걸리면서 11%의 급등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의 변동이 컸던 동시효과 구간 코스피 다시 빨간불로 돌아오면서 0.34% 오름세를 보여주며 2,620원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1.8%로 상승 탄력을 더 키워내고 있습니다. 826.63포인트 지나갑니다. 그럼 이제 4거래일의 연휴를 앞둔 설 연휴를 앞둔 마지막 증시 종가 상황은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죠. 어제 사실 외국인의 현선물 좀 대량의 매수가 나와서 오늘 발을 빼면 어떡하나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발을 빼지 않는 모습이네요. 오늘 코스닥 굳건하게 1% 넘게 올라주고 있고요. 오늘은 성장주들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외국인은 그쪽으로 포트 비중을 늘렸습니다. 1,326억 원의 매수 우위를 코스닥 시장에서 보여줬고 아쉽게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만 매수를 펼쳤습니다. 업종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주들의 반등 그리고 저 PBR보다는 오늘 성장주들의 오름세 간밤에 빅테크의 강세로 인해서 우리 증시도 그 바톤을 이어가는 모습인데 연휴 기간 동안에 만약에 미증시가 이 흐름을 지속해서 유지해낸다면은 저희가 연휴 이후에도 이 시장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코스닥 5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정확한 종가와 함께 전체적인 브리핑 이혜린 아나운서 통해서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양증시 모두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보시면 오늘 0.26% 상승하면서 2,616.4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코스피를 상승세로 유지를 시켜줬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2차 전지 주들의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외국인 홀로 오늘 담아내고 있는데요. 담아내면서 오늘 1.76% 크게 상승했습니다. 826.2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전략통에도 살펴봤습니다. 한미반도체에 올라와 있는데요. 자사주 소각 이슈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오늘 급등세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78,500원으로 종가 형성했고요. 2차 전지주 엔캠이 두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5.91% 상승하면서 20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세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TSMC와 이 HBM 생산을 협력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오늘 3.48%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시나 저 PBR주들의 강세가 이어졌는데요. 현대차 그리고 삼성생명이 각각 2.04%, 1.97%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삼성생명은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픽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인데요. 오늘 1.20%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무죄 판결이 나면서 기업 가치 제고의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74,1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현대차 올라와 있고요. 2차 전지주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홀딩스 0.78% 상승하면서 45만 3천 원, 포스코퓨처엠은 5.02% 상승하면서 28만 2,5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좀 주목을 받았던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인수 소식과 함께 입는 로봇 출시 기대감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3위 THK 올라와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이 로봇 파트너사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7.77% 상승하면서 12,06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이미지스 14.11%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렌시스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 웨어러블 로봇 이 보핏에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렌시스 오늘 11.68% 상승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1.29%, 에브리봇도 14.29%로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다음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관련주는 시스템 반도체인데요. 역시나 엔비디아의 주가가 700만을 돌파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한미반도체 그리고 QRT가 올라와 있습니다. 18.08% 상승을 했는데요. 상승을 했고요. 미래반도체 7.21% 상승하면서 21,55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7.58%대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국내 유일의 리스크 V 기반의 이 팹리스 업체입니다. 오늘 36,9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고요. 메커스 오늘 19.61%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가 온디바이스 AI용 차세대 메모리를 선보이면서 수혜주로 각광을 받고 있죠.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급등한 종목입니다. 역시 LG화학, GM과의 이 계약 소식이 들려오면서 1.51% 상승세 보여줬고요. 노르페인트입니다. 그동안 2차 전지 바인더 그리고 몰딩제 등 소재에 대한 신소재에 대한 진출이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각광을 받으면서 29.94%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11,37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설 연휴의 투자 전략 두 매니저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기분 좋게 시장 마무리 전해주셨네요. 코스닥이 5주 만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요. 사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좀 시나리오이기도 한데요. 백인현 매니저님. 네. 혜린 아나운서가 부탁하면서 갔어요. 설 연휴 이후에 투자 전략은 두 분께 맡기겠다고요.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고 PBR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포트를 조금 더 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수급이 6천억 이상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개인들은 오히려 많이 매도를 했거든요. 사실 오늘 개인들은 매매를 잘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에 비해서 많이 소외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연휴 앞두고 매도하는 전략은 오히려 좋지 못하다. 오히려 더 매수하고 연휴 끝나고 본격적인 대세 상승장을 대비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세 상승장은 고 PBR 관련 종목 중에서 반도체가 저는 계속해서 주도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바이오는 조금 더 이따가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 PBR 관련 종목 중에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수급이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몇몇 종목들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는데 연휴 끝나면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본격적으로 수급이 유입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도체랑 바이오 위주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준비할 때 고 PBR 종목 비중을 늘려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고 PBR 안에서도 순환매가 좀 나타난다면은 바이오도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언급해 주셨고요. 정종택 매니저는 설 연휴 이후에 어떤 전략을 세울 겁니까? 예, 저도 비슷한 좀 전략인데요. 3월 이제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달, 1월 달 성장 섹터가 굉장히 좀 강했던 걸 좀 감안을 해보자면 3월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좀 많이 사그라진 상태지만 5월 FOMC 쪽에서 이제 다시 한번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받는다고 한다면 3월부터는 또 다시 한번 또 본격적인 성장 섹터의 랠리가 많이 좀 펼쳐질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아무래도 좀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기술적 반등도 충분히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좀 같이 좀 보시면서 투트랙으로 저 PBR주도 좋고요. 일정 부분 비중 채워놓고 그리고
저PER주, 저는 이제 실적 대비 좀 저평가된 기업들, 이제 중소형주들 실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저는 큰 수익에 또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요걸 좀 적절하게 잘 균형 있게 좀 만들어서 포트를 가져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글로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오는 걸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 온기가 전반적으로 시장에 다 퍼져나가길 기다려보겠고요. 그럼 설 연휴 기간 동안에 혹시 또 두 분을 만날 수 있는 창구가 있는지, 또 이게 하루 이틀 쉬면은 괜히 몸이 근질근질하고 주식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 시간에 리증은 또 움직이고 있으니까 정종택 매니저를 만나보시는 시간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녹색 밴드에 이제 정종택 검색하시면요. 저는 이제 중소형주들이 이제 실적 발표들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실적 나오는 거 바로바로 제가 실시간으로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정종택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는요? 네,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무료 방송을 쉬어가고 있고요. 대신 이제 녹색 밴드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공모 청약 투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매일매일 자료를 업데이트해드리고 있으니까 녹색 밴드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연휴 끝나면 매일 아침 8시마다 제가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고 매일 아침 8시에 저랑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 한 분이 백인엽 정종택 매니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명절 연휴 잘 보내세요라고 하는데요. 잘 보낼 때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